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변호사들끼리는 싸울까 친할까 입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립하잖아요. 원고 피고. 특히 이혼 소송은 어떻습니까? 원피고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A와 B를 대리하는 변호사들까지 과연 감정 대립을 할까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감정 대립을 한다는 것은 아마추어예요. 그 자체로 저는 아마추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라면 감정이 아니고 변호사는 가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그래야지만 가장 이성적인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너무 감정적 대립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는 서면에서는 조금 감정이 실릴 수 있어요. 뭐 욕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지만 서면에서도 감정적인 상대방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런 표현보다는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딱딱딱딱 반박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공격을 하면은 당사자들의 감정이 해소되거든요. 아, 우리 변호사 말 잘하네. 내가 깝깝했던 마음이 풀린다는 거지. 변호사가 막 욕을 해주고 막 상대방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당사자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변호사들끼리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끼리는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당사자들 감정에 이입되지 않고 각자의 의뢰인을 위해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간혹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자꾸 상대방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가지고 저도 조금 고민입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제가 연락을 드려도 우리가 서면을 딱 밀어놓고 전화를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안인데 상대방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님이 굉장히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말씀을 하세요. 합의안을 제시하는데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 아, 이렇게 합의하자는 말씀이시죠? 하니까 저한테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 정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 말을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합의 시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 의뢰인하고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랑 통화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위에 변호사님이 이제 합의 시도를 해라고 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전환하셨는데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뢰인하고 협의가 됐다거나 자기 의뢰인하고 협의가 됐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당시 통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간혹 이건 정말로 드문 일인데 상대방 변호사가 서면에서 상대방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을 섞어서 쓰는, 당사자들끼리 비난하는 글을 변호사가 조금 이혼 소송이니까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상대방 변호사를 공격하는 이런 거를 쓰는 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거거든요. 부끄러운 걸 넘어서 변호사법 위반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자기가 열받을 게 뭐가 있겠어. 그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박은 안 되니까 상대방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주 정중하게 한마디는 해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이걸 지켜보고 있는 판사님 눈에는 누가 나빠 보일까요? 판사님은 자기
법정에서 수준 떨어지게 이렇게 뭐 변호사, 당사자들끼리 감정 대립해도 판사님들이 조금 자중하세요 이런 입장인데, 변호사가 저러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의뢰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내 의뢰인의 감정을 그대로 해가지고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통쾌함을 줘가지고 자기 의뢰인의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땐 부끄럽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끼리는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혼 사건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끼리 좀 친하거든요. 자주 마주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정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특히나 이제 고용 변호사님들끼리는 또 고용 변호사님들끼리 좀 친하고, 이렇게 이제 개업 변호사님들은 서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개업 변호사님들끼리 좀 친해요. 그러면 막 그 복도 앞에서는 막 잡담을 하다가 이제 재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가 빙의되듯이 서로 막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막 이야기는 다 하고, 또 나와서는 막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연기를 할 때는 딱 몰입해가지고 그 역할을 딱 하고 또 거기를 딱 빠져나오는 게 이게 프로 배우지.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건을 할 때는 자기 사건에 이입돼 가지고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변호사 개인의 감정으로 들고 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보시면은 격투기 대회 보시면은 그런 거 이종 격투기 대회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선수들끼리 A와 B 선수가 나와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때리고 뭐 코피 나오고 뭐 눈 붓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땡 마치고 나면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졌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우리 눈에는 왜 이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우느냐. 그것은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나 뭐 깡패 수준이다 그러면은 감정적인 쟤를 때리는 거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상대방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가 있으면은 내가 레벨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B급 레벨로 올라왔으면은 B급 선수와 싸우는 거고, 내가 A급 레벨로 올라왔으면은 챔피언하고 싸우는 거예요. 챔피언급으로 올라왔으면은. 그러면은 그때까지 막 운동하면서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나의 문제인 거고, 링 위에 서서 막 서로 싸우는 상대방이 곧 나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기든 지든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서로가 너무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진짜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게 가식이 아니거든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혼 사건을 맡아가지고 소송을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가 뭐 정관이든 뭐 어느 대학 출신이든 뭐 어떤 경력이 있든 찾아보지도 않고 일도 안 궁금해요. 저는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서면을 내가 써내는 것이 저의 업무인 거예요. 저의 본질적인 업무인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해내면은 상대방이 누가 와도 거의 이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관심을 쏟을 바에는 내가 서면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레벨이 낮으면 어때요? 상대방 변호사가 센 변호사가 왔어. 그러면 내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변호사 나한테 전화했다. 그러면은 열받죠.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가 나보다 좀 허접한 것 같아.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 쉽게 이길 것 같고, 나 대충 해도 이길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 눈치, 환경의 눈치를 보면서 내 업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제가 상대방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고예요.
그럼 내가 이 사건을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90% 이길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쪽에 어떤 변호사가 와도 힘들어요. 사실 사건 자체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변호사가 굳이 쓸데없이 감정적 대립을 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 변호사 되게 잘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이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은 저도 이제 초임 변호사 때는 제가 안 해봤던 감정 신청이라든지 내지는 안 해봤던 사실조회라든지 내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의 주장이라든지 내지는 아주 예외적인 상대방이 판례를 들이밀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것을 소송 막 공방을 하면서도 다 복사해서 복사해서 제가 다 쟁여놓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소송할 때는 다 스펀지처럼 나의 기술로 만들어서 내 스킬을 업데이트 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가 잘하는 변호사면 내 실력도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변호사가 잘하냐 못하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레벨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나의 영역의 문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와 감정 대립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들끼리의 감정 대립, 싸울까 친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